안녕하세요. 친절한 그래픽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문자에 관련된 작업을 해볼 거고요. 책에서는 350페이지 열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파일에, 어, 오픈을 누를게요. 오픈을 눌러서 만들어진 걸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파트 2번에 3번, 챕터 3번입니다. 01 텍스트 파일을 찾아서 열어주시면 되고요. 자, 우리 글자를 쓰는 거에 대한 다양한 작업들을 한번 해볼 거예요. 자, 도구 상자에서 여기 문자 툴을 요거를 선택을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350페이지 1번부터 가보겠습니다. 자, 아트보드의 이런 빈 화면에 한 번만 클릭해서 쓰는 방법이 있어요. 그냥 이렇게 띡 하고 한 번 클릭하면 로렘 입섬이라고 이제 이렇게 막 뭐 알지 못한 단어가 들어가는데 HTML 자동 채우기 문자에 딱 두 문장, 두 단어만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게 흰색의 검은 바탕이 아니라 원래는 검은 글씨인데 이렇게 클릭 드래그해서 블록이 지정된 상태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A, B, C, 아이고, 지금 제가 한글로 돼 있는데 컨트롤 Z로 돌아갔어요. 영문으로 바꿔볼게요. 영문으로 바꿔서 A, B, C, D, E, F, G 뭐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하면 그냥 기존에 있던 단어는 지워지면서 자동으로 입력이 되죠. 자, 그리고 이 상태에서 하얀 화살표로 바꿀게요. 직접 선택 도구로 바꿔서 화면을 좀 확대해보죠. 자, 그러면은 얘는 기본 설정이 어떻게 들어가 있냐면요. 다 같이 윈도우 가셔서 타입, 문자, 글꼴 찾아주시고, 문자, 여기서 캐릭터, 요거를 열어줄게요. 자, 그러면은 미리아드 프로라는 서체가 아마 기본 서체로 들어갈 거고요. 이게 기본이 아니라면 다른 서체가 기본으로 들어가 있겠죠. 자, 그리고 레귤러, 기본 두께가 되게 다양한데 이제 중간 두께로 들어가 있고, 그리고 12포인트가 이제 아무것도 설정 안 했을 때 가장 초기의 기본 설정입니다. 자, 그리고 행간은 지금 한 줄밖에 이제 안 적혀 있으니까 비활성화돼 있고요. 이런 것들 조금 이따가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근데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요. 요 점입니다. 여러분 일러스트가 깨지지 않는 벡터라는 거는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일러스트 텍스트도 벡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워드, 한글, 엑셀, 파워포인트 이런 거에서 폰트를 500포인트, 1000포인트 써서 인쇄를 걸어도 사진은 키우면 깨지지만 폰트는 크게 만들어도 깨지지 않죠. 그 이유는 폰트가 벡터라서 그래요. 자, 근데 얘는 점과 선 같은 게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근데 그 점선이 요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점 보이시죠? 그죠? 대부분 왼쪽에 점이 있고 여기 선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이게 왼쪽에 점이 있는 이유는요. 자, 여기 옵션이래. 컨트롤 패널 이쪽으로 가볼게요. 파라그래프. 정렬이 보통은 기본 설정으로 왼쪽 정렬로 돼 있었기 때문에 왼쪽에 점이 있는 거예요. 그럼 가운데 정렬로 여기 있죠, 여기. 여기 왼쪽 여기. 자, 요걸 눌러주게 되면은 여기 가운데로 점이 바뀌게 되죠. 여기 가운데 있죠, 점이. 자, 그리고 여기 오른쪽 요거를 눌러주면은 여기 점을 기준으로 글씨가 오른쪽 정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왼쪽 버튼 누르면은 점을 기준으로 글씨가 왼쪽 정렬, 가운데 누르면은 점 기준으로 가운데 정렬, 그다음에 오른쪽 버튼 누르면은 점 기준으로 오른쪽 정렬이 되는 겁니다. 다시 왼쪽 정렬로 바꿔줄게요. 자, 만약에 내가 글씨의 크기를 키우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방법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블록으로 지정을 해서 컨트롤 T를 눌러주시면요. 캐릭터 패널이 나와요. 아니면 여기서 하셔도 돼요. 여기서 글씨 크기를 이렇게 키워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아니면은 까만 화살표로 바꿔주시고요. 351페이지 5번 하고 있습니다. 여기 모서리에서 이렇게 그냥 오브젝트 크기 늘리듯이 할 수 있는데 예측되시죠? 이거 쉬프트 눌러야겠죠? 비율이 홀쭉해지니까. 네. 홀쭉하거나 납작해질 수 있으니까 쉬프트를 눌러주시고 드래그 해주시면 됩니다. 자, 빈화면에 한 번만 쓰는 방식 말고 이번엔 클릭 드래그해서 박스를 만들어서 쓰는 방법을 알아볼게요. 다시 한번 문자 툴을 선택을 해주시고요. 자, 클릭 드래그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에 설정했던 크기로
자동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문자는 자동으로 채워져서 문장이 채워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상태에서 까만 화살표로 바꿀게요. 그러면 이제 블록이 해제가 돼서 박스 안에 글씨가 들어가 있죠. 자, 근데 여기서 만약에 내가 크기를 조절하고 싶다고 해서 이렇게 조절을 하면 글씨의 크기는 그냥 그대로 유지가 되고요. 이 박스의 넓이에 따라서 글씨가 이제 내려오거나 이렇게 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글씨 크기 자체가 커지지는 않죠. 자, 그리고 컨트롤 패널 가보시고 여기서 왼쪽 정렬, 가운데 정렬, 오른쪽 정렬하면 이제 박스 안쪽에서 글씨가 왼쪽 정렬, 가운데 정렬, 오른쪽 정렬 이렇게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세로 방향으로 글씨를 한번 써볼게요. 글씨는 가로 방향이 아니라 세로 방향도 쓸 수 있는데요. 문자 툴을 길게 클릭하면 꽤 많아요. 여기서 네 번째 거, 버티컬 타입 툴, 세로 문자 도구 요거를 눌러주시고요. 비나면을 여기도 한 번만 띡 하고 클릭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세워진 글자로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럼 또 무시하고 A, B, C, D, E, F, G 이런 식으로 이렇게 써주시면은 세로로 글자가 들어가죠. 하얀 화살표로 바꿔주시면은 얘는 위에 정렬이 돼 있죠. 그럼 가운데 아래 정렬 다 있겠죠. 여기 이렇게 가운데 정렬을 누르면 점을 기준으로 글씨가 가운데, 아래쪽 정렬 누르면 점을 기준으로 글씨가 아래로. 보통은 위로 쓰겠죠. 네. 보통 요거 외에 다른 걸 쓸 일은 그렇게 많지가 않을 것 같기는 합니다. 자, 그리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까만 화살표로 바꿔가지고 이거 사이즈 조절하실 때는 모서리에서 Shift 누르고 이렇게 클릭 드래그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로로 쓰는 방법도 알아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영역 문자 툴을 한번 써볼게요. 제가 이렇게 원을 두 개를 그려놨어요. 자, 그러면은 이 원 속에다가 글씨를 집어넣을 거예요. 자, 그럼 도구 상자에서 문자 툴을 클릭을 해주시는데 이번엔 두 번째 에어리어 타입 툴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요. 마우스를 여기 이렇게 패스 위에다 놓고 띡 하고 클릭하면 이 속으로 자동으로 문자가 들어가게 돼요. 대신에 원본의 연두색은 없어지게 되죠. 만약에 저는 뒷배경에 연두색을 넣고 싶은데요 라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연두색 개체를 복사해서 뒤에다 갖다 이렇게 놔주시는 걸 요거를 권장 드릴게요. 어쩔 수 없으니까 텍스트가 이제 영역이 돼버리면은 그 원본의 그 개체는 투명해지거든요. 그러니까 따로 만들어야겠죠. 자, 그리고 이 영역 문자 도구는 굳이 선택 안 해도요. 그냥 이렇게 해도 똑같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굳이 이 에어리어 타입 툴을 안 써도 똑같아요. 사실은 그냥 이걸로 해도 자동으로 에어리어 타입 툴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그 대신 이제 얘는 요걸로 해야죠. 버티컬 타입 에어리어 툴 요걸로 해주면은 여기 클릭해 주시면은 세로 방향으로 글씨가 들어가게 되겠죠. 간단하죠? 자, 이건 원의 크기를 키운다고 해서 글씨가 같이 늘어나지는 않아요. 얘도 마찬가지겠죠. 왜냐하면 영역만 늘어나는 거고 텍스트 자체의 크기는 여기 문자에서 조절을 해주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박스를 만들었느냐 안 만들었느냐의 차이인 거죠.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박스를 안 만들었기 때문에 얘를 늘려도 그냥 자동으로 같이 바운딩 박스 늘리는 것 자체가 텍스트니까 같이 늘어나는데 얘는 박스를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얘도 먼저 박스를 만들고 글씨를 속에 넣은 거기 때문에 박스랑 글씨가 분리돼서 작업이 되는 거죠. 자, 이번에는 패스 위로 여기를 흐르듯이 문자를 써볼게요. 자, 이번에는 문자 툴 길게 클릭해서 타입 오너 패스 툴 요거를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여기를 아무데나 클릭하면 나중에 조금 불편해지거든요. 아무데나 클릭을 해도 작업은 가능합니다. 자, 여기다 대고 클릭 그러면은 원래 이제 예제에서는 제가 여기를 클릭하라 그랬어요. 여기 왼쪽 끝부분을. 근데 여기 한번 해볼게요. 여기다 대고 클릭 해주면은 보통 왼쪽 정렬로 들어가기 때문에 글씨가 이렇게 왼쪽으로 들어갑니다. 하얀 화살표로 바꿔볼게요. 자, 그러면은 여기가 시작점이 돼요. 내가 클릭한 지점이 왼쪽 정렬의 시작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럼 이 패스의 마지막 점이 있는 곳에서 끝점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가 중심점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시작점을 옮겨 볼게요. 옮기려면 마우스 여기다 이렇게 갖다 댔을 때 이렇게 까만 화살표로 바뀌면 클릭 드래그 해주시면 시작점이 옮겨지는 겁니다. 뭐 생각보다 별로 어렵진 않죠? 그래서 제가 이거 처음에 시작할 때 문자 도구로 여기 타입 오너 패스 툴로 제가 여기를 클릭하는 것보다는 여기를 클릭하라고 하는 게요. 여기를 해야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쓸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겁니다. 만약에 여기를 클릭하면 시작점이 여기서 시작되니까 이쪽을 안 쓰는 공간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자, 그래서 저랑 같이 이렇게 시작점에다가 이렇게 찍어주시고, 아이고, 이렇게 패스가 나올 때 이렇게 찍어주시고, 자, 그리고 하얀 화살표로 바꿔서 시작점, 끝점, 중심점을 볼게요. 자, 글씨가 왼쪽 정렬이잖아요. 가운데 정렬을 하면 지금 양 끝에 중간에 오겠죠. 그래서 여기 파라그래프 요거를 가운데 정렬로 바꿔줄게요. 그럼 가운데 정렬로 들어오게 되죠. 자, 그리고 이걸 반대 방향으로 뒤집을 수도 있어요. 그거는 여기서 할 수 있고요. 요 중심점으로 갔을 때 가까이 가져가면 마우스 커서가 검정색으로 바뀌어요. 이때 클릭 드래그 해서 아래쪽 점으로 옮겨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에다가 우리 글씨를 입력을 해볼게요. 근데 이번엔 원 안에다가 아니라 원 바깥쪽으로 흐르도록 해볼게요. 그럴 때도 역시 여기 타입 오너 패스 툴 얘를 써주시면 되고, 자, 여기서 시작점을 어디로 할 거냐면요. 여기 일단 정가운데로 하죠. 가장 위에 여기다가 대고 클릭. 그러면은 거기를 중심으로 글씨가 가운데 정렬로, 지금 파라그래프가 여기가 가운데 정렬이에요. 그래서 가운데로 들어갔어요. 자, 일단은 왼쪽 정렬로 하고요. 문자는 무시하고 우리 프리미엄 커피 뭐 이런 걸 써보죠. 자, 이런 식으로 써줬습니다. 이렇게 하고 하얀 화살표로 바꿀게요. 직접 선택 도구로 바꾸면은 자, 시작점 끝점이 여기 있어요. 여기에서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한 바퀴 돌아가지고 여기서 끝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글씨를 가운데 정렬로 바꿔주면 중심점이 여기 있기 때문에 글씨가 일로 이쪽 아래로 가운데로 들어가요. 근데 만약에 내가 원하는 게 위쪽이다 그러면은 이 중심점을 잡아서 클릭 드래그 해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올려주시면 되죠. 자, 잘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하면 마우스를 이렇게 위아래로 움직여 보시면서 어느 임계점을 넘어가면 글씨가 바뀔 겁니다. 이렇게 놔주시면 돼요. 그럼 만약에 이제 옛날 스타벅스 커피처럼 이렇게 위랑 아래에 동시에 넣고 싶다라고 하면 일단 불가능합니다. 얘는 글씨 패스 바깥쪽으로 글씨가 들어갔죠. 근데 이 아래쪽은 패스 안쪽으로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두 개를 동시에 작업하는 건 불가능하고요. 요거를 복사해서 해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하나는 위에다 쓰고 하나는 밑에다 쓰고 해줘야 돼요. 자, 요거 복사해서 해볼게요. 직접 선택 도구로 바꿔주시고 자, 이거를 이렇게 돌려요. 돌리면서 이 안으로 집어넣습니다. 그러면은 밑으로 이렇게 들어가죠. 자, 근데 원의 크기가 똑같으면은 모양이 이상해져요. 그래서 이거 이렇게 겹쳐보시면은 자, 하나는 원 안쪽, 하나는 원 바깥이죠. 자, 이거 바깥으로 넘어간 애를요. 둘 중에 하나는 크기가 굉장히 작아야 돼요. 이게 위에 게 원이 작아야 됩니다. 대신 폰트 크기는 똑같이 맞춰줘야겠죠. 자, 요거 Alt Shift 누르고 자, 위에 있는 글씨가 있는 애를 선택을 해주시고 Alt Shift 누르고 이렇게 줄여주고요. 그리고 스포이드 도구 선택해서 밑에 글씨랑 같이 이렇게 클릭. 이렇게 글씨 크기를 추출을 해온 거죠. 그리고 뭐 두 개를 같이 선택해서 폰트 크기를 같이 수정을 해주셔도 돼요. 뭐 좀 두꺼운 서체로 하는 게 좋기는 하겠죠. 지금 상태에서는.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커피 회사 뭐 로고 같이 이런 식으로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다양한 폰트로 한번 적용해서 만들어 보세요. 이렇게 해서 일단 기본적으로 텍스트를 쓰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수업을 여기까지 하고 다음 강좌에서 뵐게요. 고생하셨습니다.